14번 털보센 방조한. 반갑습니다. 일단은 1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정말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1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일본의 정책들, 그리고 모습들, 20년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정책들과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0년대 과연 또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배해 나갔는가, 이 각각의 시기별로 그 키워드들을 잘 정리해서 풀어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역시 또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장 먼저 1910년대의 모습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해 갔는가, 이 10년대부터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910년대의 특징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부 다 키워드별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0년대는 그냥 네 글자로다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무단 통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족쳐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길거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찰 아저씨들이 깔리는 게 아니라 헌병 경찰들이 깔려 있던 것이죠. 참고로 이 헌병 경찰들은 군인을 잡는 경찰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도 이런 딱총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문짝만한 총 들고 다니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었죠. 특히나 이 조선인들이 말 안 듣는다 싶으면, 그러니까 법을 살짝 어기기만 해도 잡아다가 엉덩이를 후려 갈기는 조선인 태형령까지 이 10년대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을 섰는데요. 심지어 이 학교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다니면서 한쪽 손에는 이렇게 또 칼을 들고 다니고, 말 안 듣는다 싶으면 이렇게 칼 꺼내서 목에다가 쓱 들이미는 그런 분위기를 역시 또 마찬가지로 조성했던 것이 191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약간 좀 정치적인 느낌이 드는 모습이었다면요,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이 토지조사 사업은 겉으로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주장으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실상은 기한부 신고제라고 해가지고 너 며칠 안으로 이거 신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해놓고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신고 못하면 땅 쓱 뺏어가 버리는 그런 또 얌생이 같은 전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에 토지조사 사업, 이거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1910년대의 특징이다,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당시에 그 회사령이라는 걸 통해서 무조건 허락을 맡아야만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이런 자본을 육성하는 거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이 1910년대의 특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단 통치가 1919년 3월 1일 3.1절을 맞으면서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본인들이 이 한국놈들 이거 때렸더니만은 기어오르는구만, 안 되겠다, 한번 전술을 바꿔보자,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무단 통치 말고 이 문화 통치 듣는 순간 뭔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 겉으로는 일본인들이 좀 더 바뀌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도 헌병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보통 경찰들로 바뀝니다. 근데 이 말로만 그렇고요, 실제로는 경찰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조선 사람들을 하나하나 잘 감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도 20년대에 제정이 되는데요. 이게 또 뭐야? 라고 하신다면 당시에 그 일본에게 조금이라도 이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을 잡아가기 위한 법이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이런 신문사의 간행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열과 삭제를 더욱더 빡세게 진행했다. 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삼미진식 계획이 나올 텐데, 요거는 15번 문제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령이 조금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시에 그 일본 기업들이 들어올 때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시켜버리고 신고제로 바꿨다. 요 내용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0년대의 특징이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 3, 40년대에 쭉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일본이 경제 대공황을 맞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그런 위기였는데요. 어쨌거나 이 일본은 이런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까지 터뜨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건드리는 태평양 전쟁까지 빵빵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일본이 전쟁에 미쳐있던 시기였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면 부족하니까 이 한국인들을 갖다가 갈아넣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냥 넣으면 이것들이 무슨 짓 벌일지 모르니까 정신을 개조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창씨개명, 성을 만들어내고 이름까지 바꿔버리고요. 무슨 식으로? 죄다 일본식으로. 그리고 황국 신민의 서사, 즉 우리는 모두 천황폐하의 열렬한 신화된 백성입니다. 이걸 좔좔좔 외울 수 있도록 강제로 시켜버린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3, 40년을 대표하는 국가 총동원법,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걸 모두 다 끌어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래서 당시에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징용, 징병,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전부 다 이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물건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공출제도라는 것 역시 이 시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 20년대에서는 치안유지법, 그리고 3, 40년대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두 군데를 갖다가 잘 좀 기억해서 20년대, 3, 40년대 특징으로다가 잘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문제 14번의 기출핵심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1910년대 뭐였습니까? 무단통치, 이 헌병 경찰들이 돌아다녔다. 요것과 조선인들을 갖다가 때려야 한다. 이 태영령,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이 10년대를 거의 뭐 관통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0년대의 특징들 뭐 있었습니까?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15번 문제에서 마주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산미증식 계획, 일단 여기 20년대라는 거 잘 좀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령이 폐지되었다는 내용까지 죄다 20년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0년대의 특징이었었죠. 뭐 창씨개명, 뭐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했다라던가,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다 끌고 나갔다. 어떤 형태로? 징용과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같은 문제들로서 역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14원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다음 또 만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털보쌤 방지환 갑니다.